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상황에서의 세컨드 기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조언을 조금 해드릴게요. 일단 직장에서 붙는 경우 있죠.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경우. 그럴 때는 직장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. 그 불교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직장으로 끌고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. 직장은 사실은 전쟁 같은 거예요. 직장이나 사업은 네. 전쟁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성공을 하려면 약간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거기다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걸 배우기에 나는 싫다. 나는 성공 안 해도 되니까 그거 배우기 싫다. 그러면 절이라고 똑같이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. 그러니까. 저라고 반대로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해야 될 때는 네.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걸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집단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네. 이렇게 직장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.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절집 친구들 있죠. 네. 절집 친구들끼리는 뭘 하시면 좋냐면 일단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기대 있죠. 네. 나에 대한 기대, 상대에 대한 기대. 나도 절에 다녔기 때문에 훌륭해질 것이고 네. 상대도 절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하지 않을까. 일단 이 기대를 버려야 돼요.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친구구나. 절집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도 돼요. 직장하고는 틀려요. 직장에서는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싸워도 돼.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예의 바르게. 근데 절집에서는 일단은 좀 이해해 주는 정도의 기준을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이 또 있어요. 어디냐면 가족이나 친구들. 이 집단은 사실은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죠. 네. 그렇죠.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여기서는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정말로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. 이 집단 속에서는. 네. 왜냐면은 전제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.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이유가 없어요.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. 이기는 거예요. 네. 자기가 낮춰주는 게 더 존경받는 비결이에요. 근데 네. 여기도 사실은 변수가 좀 있긴 있어요. 그 뭐냐면은 가족이고 친구인데 가족 같지 않고 친구 같지 않은 멤버들이 좀 있어요. 그런 멤버들한테는 약간 변수가 있으니까 다르게 대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면 져주는 것이 또 네. 맞다.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다르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우리 수학 문제 풀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개념 정리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연습 문제 있고 아니 연습 문제가 아니야. 네. 개념을 확인하는 네. 아주 답 적어져 있는 거. 예제 같은 거. 그 예제. 네, 예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. 이제 실전 연습 문제가 들어가잖아요. 심화 문제 나중에 나오고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원리를 딱 배워놓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연습 문제를 풀고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